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고려아연 주식회사입니다. 아연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실제 기업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파트 1, 회사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업 정보를 먼저 살펴보면은 설립일자가 1974년 8월 1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위하는 사업은 종합 비철금속 제련회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철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철이 아닌 금속, 즉 철 이외의 공업용 금속의 총칭을 말하는데요. 연결된 종속회사는 22개사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 큰 회사가 바로 설인상사, 징크옥사이드 코퍼레이션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1990년도 7월 28일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신용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고 본사는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식의 총수 및 주주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통 주는 4,800만 주 정도가 발행 가능한 주식수로 잡혀 있고, 실제 발행한 주식수는 1,887만 주, 그리고 자기 주식수가 119만 주 정도가 돼서 자기 주식수는 전체 주식수 대비 6.34%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0.55%로 실제 아직은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주 구성 현황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영풍 외에 46인, 즉 영풍이 실제 고려아연의 모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 전체 주식의 43.17%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사주는 6.34%,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의 나머지인 50.49%가 기타로 잡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고려아연을 보면은 아연이기 때문에 아연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연의 내수와 수출 부문에서 전체 33% 정도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 같은 경우에도 내수와 수출을 합치면은 16%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은이 생과계로 높은데 내수와 수출을 다 합치면은 30%로 실제 아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추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K거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아연과 연, 금, 은, 기타 등이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면은 실제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아연은 내수와 수출 모두 역성장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연 같은 경우에는 내수만 성장을 했고 수출은 역성장, 그 다음에 은과 같은 경우는 실제 내수는 86.7%로 엄청난 수준의 성장을 보였지만 수출은 그보다 낮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의 13.6%나 되는 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을 살펴보면은 우선 아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외장재와 건설용 철판재에 쓰이는 철강제의 부식 방지용 도금 원료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의 원료와 건설자재, 전선 피복, 방음제의 기초 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실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아연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인 영풍을 포함했을 때 국내 시장 점유율이 91%나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연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34% 정도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아연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국내 시장 점유율을 갖고 가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우월적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고, 연과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실제 연과 기타 제품은 시장 경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한번 살펴보면은 밑줄친 급여와 퇴직급여, 그리고 상각비 같은 경우는 고정비 성격이 강한데요.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가 채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즉 고려아연은 변동비의 비중이 훨씬 높은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원재료비와 상품의 매입액이 전체 비중의 비용의 84%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재료비와 상품의 매입액이 절대적으로 이 회사의 수익을 판가름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회사가 원재료 매입에 대한 가격 변동 추이와 산출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6기, 즉 2019년도에는 실제 932달러,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831달러,
그리고 2021년도 2분기에는 1222달러로 계속해서 아연 정관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매입에 대한 가격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연정광도 같은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재료 매입에 대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실제 제품의 판매 가격에 대한 가격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아연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연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에서 실제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올랐을 때 그것을 실제 판매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대차 정보를 살펴보면은 총 발행 주식수 대비 대차 잔고 주수가 26만 9천 주 정도가 돼서 실제 전체 주식수 대비에는 1.43%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을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좌측 상단의 증감률 K거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본금은 한 번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은 매년 5%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증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익잉여금이 조금씩 쌓여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부채가 그보다 높은 11%씩 매년 성장했다는 것인데요. 실제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본은 944억 원이고 그 다음에 부채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 원, 그리고 실제 이 회사의 지배주주 지분이 6조 9천억 원이기 때문에 부채가 K거 기준으로 조금 상승폭이 자본보다는 컸지만 어쨌든 2020년도로 봤을 때는 재무 상태가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인데요. 실제 2016년부터 TTM까지를 보면은 10%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0년도에는 11.8%, 그리고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2%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매출액은 매년 7.1%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률은 6%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채권 비중인데요.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매출채권의 비중이 한 자릿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기업들의 대부분은 매출채권의 비율이 10%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회사는 매출채권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5.9%, 그리고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로 매출채권 비중이 점차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현금 매출이 더 크다라는 것이고 회사의 유동성 입장에서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매출액과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의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재고자산 증감 여부인데요. 우선 재고자산 회전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2016년도에는 5.27이었던 게 2020년도에는 3.98인데 높을수록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회전율을 보면은 재고가 조금 더 빠르게 소진된다기보다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디게 소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매출액은 매년 5.3%씩 증가할 때 재고 자산은 13.3%씩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 회전율이 점차 둔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뜻이 재고 자산을 점차 늘렸다는 것은 나중에 이 회사가 더 많이 팔 수 있는 수요에 대한 대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항상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유형 자산의 비중이 4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형 자산의 비중도 1%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회사가 이 아연 과 같은 이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매출액도 아주 꾸준히 올라가지만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고 유무형 자산의 비중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 회사의 무형 자산에서 개발비는 하나도 잡혀 있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유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회사가 아연이나 비철금속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생산 시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증감률을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5%씩 증가할 때 유형자산은 5.2%, 무형자산은 4%대의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 증감률이 다 비슷비슷해서 실제 2016년과 2020년도와 크게 비중에서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6년부터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손익계산서의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매년 7.1%씩 성장할 때 매출 원가는 7.5%씩 성장을 했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4.4%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성장을 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더 높은 수준인 5.8%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의 손익을 더하고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3.5%씩 매년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려아연의 특이한 점은 일단 주당 배당액이 2016년도에는 8,500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5,000원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실제 현금 배당 수익률도 2016년도에는 1.79%였는 게 2020년도에는 3.74%로 꽤나 크게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배당 성향 또한 2016년도에는 25.36%였던 게 2020년도에는 46.27%로 주당 배당액과 현금 배당 수익률 그리고 배당 성향이 모두 다 올라가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고채가 3년 기준으로 1.70%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배당주로 갖고 가도 괜찮을 만큼 이 회사는 계속해서 배당 성향을 늘리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실제 기업의 돈의 흐름을 파악해보자입니다.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아주 꾸준히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쉬운 점은 2019년도부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꺾여서 다시 2016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2016년부터 19년도까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컸기 때문에 매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투자활동에 돈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4,565억 원인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5,476억 원을 써서 실제 번 돈보다 투자한 돈이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면은 2016년도에는 3천억 원으로 18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19년도에도 증가했지만 2020년도에는 조금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4,200억 원대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영업과 투자, 재무활동과 현금 흐름의 실제 K거 기준으로 추이를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8%씩 역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투자활동은 4%씩 성장했으며 재무활동은 2%, 그리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우리는 당기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보고자 합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19년도까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4개년 동안에는 영업의 질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20년도를 보면은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4,565억 원일 때 당기순이익이 5,748억 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당기순이익이 영업활동보다 크다는 것은 영업의 질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4분기 기준 TTM으로 봤을 때에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6,120억 원인데 실제 당기순이익은 7,289억 원으로 실제 당기순이익이 더 높은 값을 취하기 때문에 2020년도와 최근 4분기에는 영업의 질이 그 전년도들에 비했을 때는 조금 안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씩 역성장할 때 당기순이익은 3%씩 성장을 했고, 고려아연 주가는 최근 5년 동안 1%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4,565억 원을 벌였는데 그보다 더 큰 6,621억 원을 캐펙스에 썼기 때문에 이 회사의 FCF,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 2,056억 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TTM 기준,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늘었고
실제 캐펙스는 조금 줄어서 그 값이 많이 만회가 되어서 프리캐시플로우가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그 값이 많이 만회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캐펙스는 보면은 최근 5년 동안 2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고려아연은 최근 주당 59만 원에 거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 코스닥과 코스피와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일단 배당은 제외한 수치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고려아연은 1%씩 성장할 때 실제 코스닥과 코스피는 8%, 10%씩 수익률을 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5년 동안 고려아연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시장 수익률보다 안 좋은 퍼포먼스를 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 분면과 B사 분면에 속한 회사인데, 그렇다면 자산과 부채의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다음의 기준으로 나눈다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고려 아연에 영업 성격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고, 실제 이 회사를 청산했을 시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2018년도를 보면은 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3조 7천억 원 정도가 되고, 그 돈으로 5,274억 원의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대비 수익한 ROE는 14.01%인 것을 알 수가 있고, 19년도에는 15.54%,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11.88%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0년도에 이 회사를 청산한다고 했다면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2조 2천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려아연이 어느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유보금은 2조 2천억 원으로 굉장히 많으면서 ROE는 적당한 수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닌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위치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를 S림 방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 일단 현재 주가가 주당 59만 원이라는 점을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9.49%의 ROE를 발생시켜서 적정 주가는 43만 5천 원이었고, 2021년도 예상으로 봤을 때는 10.40%로 적정 주가는 47만 7천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살펴본 투자 대비 실제 벌어들인 ROE를 보면은 1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55만 원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주가가 59만 원이니까 S림 방식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S림 기준으로는 일부 고평가되어 있는 고려아연인데요. 배당 성장성을 보면은 주당 배당액과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이 모두 오름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기준 배당 수익률이 3.74%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5년간의 캐펙스는 23%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전력난으로 인해서 유럽과 중국 기업들의 아연 생산량을 감축한다고 공식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제 고려아연이 이 반사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익성을 보면은 영업 성격의 ROE가 19년도에는 15.54%, 2020년도에는 11.88%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잉여 현금 흐름 또한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보여집니다.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4,256억 원이고, 회사 청산 시에도 2조 2천억 원이나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은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종합 의견을 보면은 전력 소비가 많은 재련업의 선두주자 고려아연이 세계적인 전력 차질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장 동력인 전해동방 사업은 아직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 평가에는 플러스할 수 없다, 아직은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고려아연 기업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